자, 여기까지 왔고. 아, 근데 이제 끝냈어야 되는데, 그냥 엊그저께 또 이걸 3월 27일이었나? 오, 지난달이네요, 벌써. 3월 27일 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아. 여기서 진짜, 요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저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아, 뭘 체크를 해야지? 이게 지금 바로 시행이 가능한가? 이런 게 약간 감이 와야 돼요. 자,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 이거는 종상향. 아, 종상향? 역세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아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아닌데, 재개발, 재건축을 종상향 해주겠다. 그럼 뭐야? 재개발, 재건축인데 뭘 봐야 돼요? 일단 도정법. 도정법 시행령을 봐야 되겠죠. 서울시 뭐 도정법 조례까지 봐야 되겠죠. 아니면 도정법 매뉴얼까지 봐야 되겠죠. 2025. 예. 그 기본계. 아, 그걸 보면서 혹시나 이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나를 체크를 해보는 거지. 해봤더니, 있네. 이거 바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역추적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트루카피님 리포트를 안 봐도 된다. 예. 아니, 근데 만약 트루카피님 리포트를 봤는데 이번에 이거 해석해줬는데 이거 이해가 다 되신 분. 용적률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셨다. 트루카피 리포트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다 트루카피님 워낙 쉽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어야 되는데 정원님은? 못 읽었어요. 이번 주에 못 읽으셨구나. 읽었는데 못 읽었다 하신 거 아닌가? 아니, 보통 그 주에 다 보시는데, 보시면. 아, 바쁘셨구나. 예. 제가 숙제를 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주 아시죠? 우리 정한님께서 아파트 상가, 예, 특강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청심환 먹고 오신다 그러니까. 자, 그럼 사업성 보존 개수.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이거는 그럼 뭘 바꿔야 될까? 그게 또 근데 옆에 보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기본 계획 반영.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이 뭐예요? 기본 계획. 이게 매뉴얼이에요. 2025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가로 열고 주택 정비형 재개발 부문 그리고 정비 사업 실무 매뉴얼 해가지고 그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이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로 열고 거기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성 보존 개수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도입하고 현황 용적률 인정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또 인정을 해주고 이걸 바꾸고 공공기업 부담 완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 기본 계획을 바꿔가지고 해주겠다. 여기에다가 뭐 조례를 바꾸겠다, 법을 바꾸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만 관련된 거지 그거 없잖아요 현재. 뭐가 없어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 빠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공공지원 강화 내에 재개발 사업 구역을 확대하겠다 해가지고 조례 개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구나. 4m를 6m로 접대율 계산할 때 6m로 바꾸는데, 이거 조례만 바꾸면 되는구나. 산자락 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완화도 조례만 바꾸면 되는구나. 네. 이것도 아마, 예, 그렇죠. 그래서 조례랑 기본계획을 찾아볼 텐데 여기서 용적률 개념이 막 나오잖아요. 용적률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리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 정비 사업 부문 이게 그거다. 예, 재개발 부문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이 둘 중에 뭘 봐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잖아요. 당연히 왼쪽이겠죠. 이 왼쪽 거에 어떻게 나와 있길래 뭘 어떻게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용적률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용적률이란 개념은 보통 지구단위 계획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발음이 안 되네. 코가 막혀져.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네 가지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 많이 적용이 된다? 주로 나온다? 지구 단위 계획에 나온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다 지구 단위 계획에 설명된 것만 나와. 자, 그렇게 일단은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기준, 그 지구 단위 계획 매뉴얼이 막 5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걸 보면서 용적률 내용 막 찾아봐요. 찾아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하는 정비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개념이 아닌데? 그러면 그러면 이 정비 사업 그 매뉴얼에 혹시 용적률 개념이 들어가 있나? 정비 사업을 위한? 그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보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 매뉴얼 안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시행 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보아 의제 처리함으로 본 수립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용적률 체계가 대부분 뭐다?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정비 사업에도 이렇게 적용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 단위 수립 계획 매뉴얼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대로 해라. 너희들 기준 가지고 해라라고 딱 나와 있잖아. 예. 그러면 우리는 정비 사업 매뉴얼을 보면 되겠구나. 혹은 정비 사업 조례나 시행령에서 용적률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추적에 들어간 거죠. 이게 뭐냐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역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투자할 때 이걸 다 알고 했겠습니까? 1도 몰랐어요. 1도 몰랐어. 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 수립된 거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보니까, 예. 용적률 체계를 거기 따라가라. 예. 자, 그까지 하고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역세권을 준주거까지 종상향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죠. 예. 준주거면 거의 500%. 500%. 자, 500%의 기준이 어디 나왔냐면, 보시면, 우리 가장 상위법이 뭐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용적률의 그 상한을 정해놨어요. 자, 이게 법적 상한 용적률이에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주거지 500% 이하. 우리 주거 중에 가장 상위 주거가 뭐예요? 1종, 2종, 3종? 준주거잖아요. 준주거가 500%까지 받겠구나. 예.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상업지역에서도 중심 상업은 1500까지 받겠구나. 이게 상한이라는 거. 예. 이걸 뛰어넘으려면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되겠죠. 법적 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특별 계획구역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뛰어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상한 1500% 안에는 용도 지역을 바꿔주면 되잖아. 이게 준주거를 상업으로 바꿔주고 상업을 중심 상업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일반 근리는 중심 상업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500%까지 가는 거고 1500을 넘어서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 거고. 예. 자, 근데 준주거까지 해준다는 건 뭐냐면 자,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보통 250%, 많아봤자 300%까지 지었는데, 이게 2004년 이후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거를 준주거로 상향시켜주면, 종상향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200%짜리인데, 종상향이 돼가지고, 공공기여를 절반을 할 거 아니에요? 200%짜리가 500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300이 올라간 거잖아요? 300 중에 150%를 공공기여를 하고, 150%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대지지분 강남권에도 11평 정도, 보다 밑이면 보통 리모델링 한다. 라고 했는 걸 안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8평짜리도 되고, 7평짜리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서역 근처에 아주 대지분 적은 것들, 그런 데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볼까요?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신축 세대수를,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아실 나왔다. 아실 나와서, 자, 여기, 이론적이네. 이론적 이거 좋다. 푸른 마을. 여기도 그냥 10평으로 잡을게요, 10평. 10평인데, 용적률을 내가 아까, 지금 여기 세대수가 얼마예요? 세대수? 930세대잖아요. 930세대인데 10평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 10평을 350%로 가져갈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용적률이 얼마죠? 240%, 250%니까, 그러면 375%를 가져갈 수 있다. 왜냐면 절반은 떼줘야 되니까. 공공기로 떼줘야 되니까. 그러면 10평이면 375%면, 37.5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37.5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계산법은 안 되는데. 대지 면적을 알면 좋은데, 대지 면적. 대지 지분이잖아, 이거나.
대충 이게 만약에 900 몇 세대잖아요. 900 몇 세대. 아, 그러네요. 오, 천재다. 그러면 딱 그게 나오네. 10만 평. 만 평 나오잖아요. 만 평 환산해가지고 뭐 33333 할게요. 33333. 그럼 33,300 그거를 뭘로 나누냐면 이제 375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나누기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서 375로 나누는 거예요. 375. 1로 나누면 한 27로 나눈다는 거지.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33333 27로 나누면 한 뭐 1200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럼 아까 1000세대였잖아요. 아니 900 몇 세대였잖아요. 그러면 딱 되겠죠, 이제. 기존에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9평짜리도 계산해 볼 수 있고 8평짜리도 계산해 보면 이게 거의 강남 1대1까지도 되잖아요. 1대1까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지. 8459 적절하게만 대용 욕심 안 부리면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위쪽 그 상계나 이쪽으로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1대1로는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 데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요구하는 대지 평수가 그래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역세권 준주거까지 해준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23년도에 도정법이랑 도정법 시행령이랑 다 바뀌었어요, 이미. 23년도에 보면 7월 18일 날 신설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용적률 완화하여 정비계획 수립. 뭐야? 역세권이 들어가 있는데? 아, 그렇지.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대통령령이 뭐냐? 이거 누르면 대통령령은 뭐냐면 시행령이잖아요. 명이니까 들어와 가지고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해가지고 그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 도래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거고 조례를 쫓아가 보면 이 역세권이란 250m 지역을 말한다. 근데 뭐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350까지 해준다. 그래서 이 350이 나온 거예요. 이미 다 해놨어. 그래서 여기 위에 뭐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옆에. 이게 바로 적용 가능한 거죠.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가 뭐예요? 재개발도 수혜를 보겠지만 재건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시가가 비싼 곳들의 재건축이 용적률이 260%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이 사업이 확실하고 제일 빠르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딱 대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아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게 바꿔줄 수 있잖아. 왜? 이미 다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사업 계획 짠 것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 시범 케이스로 하나 이거 준죽을 올려주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역세권 준주거를 해주고 재개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재개발도. 왜냐면 이게 정비사업은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에는 도정법의 정비사업은 뭐예요? 볼까요?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온 정비구역이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역세권, 그러니까 그 도심 정비용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아. 그러니까 뭐 기본 준주거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고 재개발은 용적률이 대부분 250이에요. 지어져봤자. 예. 그거를 재개발조차도 역세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때 뭐 초기 단계 사업을 찾을 때 역세권 위주로 찾아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어떤 감이 오죠. 1차적으로는 재건축인데 용적률 높은 재건축인데 2차적으로는 재개발 그 구역을 사더라도 역세권 위주로 사는 거. 그다음에 사업성 보정 개수 도입.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용적률을 이해해야 돼요. 용적률을. 시간이. 자, 볼게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보지 않고 정비사업 매뉴얼을 봐도 정비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용적률 체계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근거를 얻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그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100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기준 용적률은
1, 2, 3종 준주거일 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은 이렇게 잡아주고, 상한 용적률을 어떻게 잡아주고, 법정 상한 용적률 이렇게 잡아준다. 그럼 이게 뭔데? 무슨 의미인데? 라고 또 공부를 해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해요?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업 계획을 짠 걸 또 막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 짠 것들을 대충 법적 상한은 뭔지 이해했잖아요. 아까 최대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법에서 정한 최대치는 아까 이해했으니까 법정 상한까지 이해를 했어. 그럼 나머지 기준 허용 상한을 이해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비사업의 사업 계획을 짠 거를 역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들어가요. 15. 자, 여기 보면 그 서울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용적률 체계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제가 다르다 그랬죠. 서울시 조례에 이 나와 있는 게 이거랑 같나요? 다르다고. 네. 그 다음에 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얘랑 달라요. 이 정비사업 매뉴얼이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건 이제 알겠어. 그러면 얘가 맞는데 도대체 이 기준 허용 상한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조회하면 뭐 어떻게 나온다? 지구 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인 거잖아. 지금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용적률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디 검색해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해놨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계획을 짜놓은 걸 보면서 의미를 역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잘 아는 방배 5구역 걸 하나 봤어요. 저도 이거 알고 산 건 아니겠죠, 방배 5구역 거를. 자, 여기 보면 상한 용적률이 나왔어. 상한 용적률. 맞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용어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또 뭐 없나? 계획 용적률. 이거는 이게 기준이구나. 계획 용적률이라는 게 기준 용적률이구나. 기준 용적률이 아까 이종은 얼마? 190. 아까 표 보셨어요? 이종은 190. 맞죠? 아, 여기 방배는 2종이구나. 190이니까 안 봐도 2종이구나. 위에 올라가면 2종이었어. 네. 근데 허용 용적률에 뭐 0.05% 더해주고 5% 더해주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 보다. 맞죠?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시 기준안이 있어.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이거 기준을 맞추면 2종은 최대 10%, 3종은 최대 20%를 더해주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은 기부 체납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야. 얘들이 지으라고 하는 것만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돌봄 시설 집어넣고 뭐 친환경 비슷하게 뭐 집어넣고 자 그런 거야. 그 기준이 어딨냐? 어디 갔어? 기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냐면 23년 3월 23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험으로 집어넣으면 한 방에 10%. 그럼 뭐 열린 단지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종인데 굳이 막 3개씩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2종은 10%밖에 안 늘려주거든. 그냥 5%짜리 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3종이면 많이 넣어가지고 20%를 최대한 뽑아 먹어야지. 예. 자, 그러면 방배옥이 2종이었잖아요. 자, 방배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 갔어? 그죠? 15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서울 15를. 서울 15를 신문 보듯이 열심히 보셔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예. 옛날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자, 방배 5으로 왔습니다. 자, 기준이 190이었고, 허용이 5.05%를 더해받았어. 근데, 이제 나는 그 개발 가능 용적률을 받고 싶어. 이게 뭐다? 상한 용적률이에요. 상한 용적률.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게 있어요. 계획 용적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서식이 있어. 수식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가중치라는 거는 내가 기부 체납한 면적, 뭐 돌봄시설을 지었다. 아니면 옆에 무슨 체육시설 지었다. 그거랑 내 대지 면적이랑 이거를 뺀 면적. 그러니까 내 대지 면적 총 10만이었는데 기부 체납만 10만을 뺐어. 그럼 9만. 그러면 9만이랑 10만이랑 이거 나눠가지고 가중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걸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계산해서 나오는 게 이 정비계획 용적률이고 이게 상한 용적률이에요. 이게 상한 용적률이고 이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까지 가려면 뭘 해야 되냐?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임대주택 안 짓고 210으로 끝냈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계획 용적률 자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잡았지?
250까지 갈 수 있는데,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2종 250까지 갈 수 있죠? 2종 250까지, 상한 용적률이. 그럼 법적 상한도 250까지 갈 수 있잖아요. 3종은 법적 상한 300까지 갈 수 있잖아요. 2종 250까지 갈 수 있는데, 임대를 안 짓고 210으로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배는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 서울 가든 빌라라고 저쪽 온수역 쪽에 럭비장 짓는 데인가? 거기에요. 기준 용적률 190이에요. 뭐예요, 여기? 2종. 허용 200. 최대 10이니까 여기 두 개 치웠네. 두 개 채웠네. 열린단지 돌봄시설. 아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허용 왔어.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돼? 상한으로 가야 돼. 근데 상한은 무슨 뭐 공식 넣어가지고 한다 그랬죠? 얘들이 알아서 계산해주잖아.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계산했는데 상한이 200이야. 뭐가 없나 봐요. 기여한 게 별로 없나 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마지막. 법적 상한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법적 상한으로 가려면 250까지 갈 수 있고 250으로 가기 위해서 25% 임대로 지으면 되잖아. 25% 이상을. 그렇게 하나 보자고요, 여기는. 예상 법정 상한 250으로 해가지고 여기 임대를 넣어요. 임대 넣었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공부한 거예요. 기준, 정비사업에서는 기준이 이렇고 허용이 이렇고 상한이 이렇고 법적 상한이 이렇다. 허용으로 넘어갈 때는 인센티브 요건만 맞추면 된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 지금 재건축만 본 거예요? 재건축만 본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네. 상한으로 갈 때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공식도 자세히 공부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법적 상한으로 가려면 임대를 넣어야 된다. 근데 그 공식에다가 넣을 때 기부 체납하는 게 꼭 공공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도 임대로 하는 데도 있어. 임대도 공공기여가 되는 거예요. 임대도. 그러니까 임대를 두 방 먹이는 거예요. 상한으로 갈 때 한번 공공기여로 놓고 그 다음에 법적 상한으로 갈 때 집어넣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정비사업의 용적률 책이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 근데 지금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개발로 한번 가볼게요. 흑속 9구역. 자, 기준 용적률이 205예요. 205는 뭐지? 원래 190, 210이잖아요. 왜 205지? 일단 의문이 생겨. 자, 기준 용적률 200.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로 바로 왔어.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기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허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용으로 와 있는 건데 205 이거일 수도 있다. 기준인데 2종이랑 3종이 섞인 거예요. 예, 섞였어. 그래서 가중치로 계산해서 205가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자, 그렇게 일단 상한으로 왔는데 상한이 254예요. 258. 상한으로 왔는데 258. 근데 여기 보시면 계획 기준에 공공주택 건설에 전체 주택 세대수의 17% 이상이 있어요. 이거 재건축이 없던 건데 이거 왜 있죠?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재개발은 다 있어. 재개발은 의무 임대 건립 세대수가 있어요. 서울시 각 시별로 다 있어요. 인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불망울님께서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왜 재개발이 용적률 버프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그걸 얻는 게 아니냐. 근데 임대를 이렇게 때려지니까 그것도 다 사업성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재개발이 임대를 줘야 돼요? 왜 줘야 돼요? 그걸 법으로 해놨으니까 줬겠지. 그 법은 왜 생긴 거냐는 거지. 그분들 임대주택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 구역 지정부터 사신 분들은 임대주택 우선권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어디서 줘요? 딴 데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서 주면 1차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요게 또 들어가니까 또 달라져. 재개발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세대세 중에 17% 이상 지어야 되고, 상한은 258인데, 이 임대가를 이만큼 지었는데, 여기서 굳이 법정 상한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거야, 대부분. 왜? 이미 임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법정 상한으로 안 가고. 그럼 나머지, 노량진 1구역. 기준 210, 3종인가 보네요. 210. 상한. 여기는 왜 허용 용적률이 안 나오지? 상한. 269. 전체 세대수의 17%는 또 줘야 돼, 임대. 예. 그러고 나서 계획은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공천 4-1-3. 여기는 기준이 230이에요. 원래 230일 수 없거든, 기준이. 이게 약간 이때 이 서울시에서 버프를 해줬어. 이 시기에.
이 시기의 사업 계획을 그대로 아직까지 와가지고 최근에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했나 여기? 아무튼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20% 받은 걸 살려가지고. 예. 그리고 상한 용적률은 230. 230, 257이네. 근데 법정 상한이 왜 이게 300인데? 이것도 좀 어렵긴 하다. 예.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때 아까 그 20% 버프 해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보면 여기는 왜 또 15%죠? 임대주택 건설이 이때 사업 계획은 15%였나 봐요. 예. 옛날 거.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해줬냐 보니까 여기도 근데 일단은 법정 상한이 왜 259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지금 어렵지만 법적 상한에서 상한을 뺐어요. 그 2.57인데 2.57에 대해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것도 임대로 지어야 돼. 그 1%라도 임대로 줘야 돼요. 이게 임대 국민주택 짓는 거 아니다. 임대로 짓는 거 연면적 이만큼 늘어나요. 보시면 이때 2010년 또 15를 쫓아가 봤어. 그랬더니 이때 완화를 해주긴 해줬어. 대신에 그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아무튼 20%더 줬어. 네. 자, 이까지 하면 용적률까지밖에 설명 못했는데 자, 이제부터 지금 이제 3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자, 허용. 보정 개수 도입했는 게 아까 지금 여기 뭐예요? 허용 용적률에서 그 버프를 주겠다는 거죠. 허용은 뭐예요? 아파트만 이런 식으로 돌봄 시설 집어넣고 열린 단지를 집어넣으면 허용해준다는데 이거를 곱하 2까지 해주겠다. 그게 그 2종은 10이고 3종은 20이었는데 그거를 개수를 도입해가지고 보정 지수를 도입해가지고 2를 곱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돼? 2종은 20이 되고 3종은 4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그 상한까지 가는 길이 그 격차가 좁아지잖아요. 임대를 적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기부채납이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죠. 이게 뭐다? 분담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분담금.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 상계조금 같은 데 들어간다.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해준다는 것보다 분담금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사업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현황 용적률 인정. 현황 용적률은 뭐냐면 이제 장부상에 공부상에 나와 있는 용적률이에요. 걔가 자, 아까 기준 용적률이 있었죠? 얘가 지금 내 아파트가 260%야. 300%가 칠게. 300% 쳐면 이걸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용적률이 뭘로 출발하겠어요? 210으로 출발하겠죠. 그 정비사업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근데 얘를 300부터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 사실상 이게 용적률이 높으면서 뭐랄까 재건축 가능성이 좀 없는 그랬던 데들이 역세권 아니라도 이걸로 인해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가가 비싼 데들. 아까 그 보정해주는 데는 시장 마음대로니까 비싼 데는 보정 안 해줄 거란 말이죠. 분담금 좀 줄여주려고 하는 거고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 종상향시 공공기업 부담 15%에서 10% 완화인데 이거를 잘 못 찾았어요. 이 종상향시 공공기업가 이제 왜 15가 기존에 어떤 근거인지 이런 걸 잘 못 찾아가지고 일단 이게 완화된 거고 그 다음에 기부채나 건축물 개수가 아까 보시면 그 건축물 개수 그 가중치 건축물 개수 들어가 공식 복잡한 거 보셨죠? 그 안에 건축물이 원래는 0.7이었는데 1이나 1.5로 바꿀 수 있게 법을 이미 바꿔놨어. 조례를. 근데 그거를 이제 1로 바꾸겠다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매입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야, 가격이. 그거를 국토부에다가 좀 현실적으로 사주세요. LH다 쉽게 얘기한 거지. LHSH에다가. 근데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고 해주세요라고 한 거죠. 입체화 시설 이건 뭐냐면 한강을 덮개공원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저기 분당 수서강 고속도로 보면 거기 덮개공원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공시설 그만큼 한 거. 그러면 이제
그게 기부 체납 됐으니까 이 옆에 땅을 대지가 더 늘어나는 거지. 기부 체납을 원래는 땅이 아닌 곳에다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 면적을 산정해 주니까 원래 아까 그 가중치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부 체납 면적을 빼야 되는 거예요. 기부 체납 늘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뭐든 다 지어줘야 되니까 최소한 한 10%씩 해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 아닌데 경관지구 이거는 별로 핵심이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접도율 기준은 4m에서 6m 미만을 완화해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서울시를 다 아파트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죠. 6m 접도율은 6m 접도율 안 되는 데는 많아요. 4m 접도율은 되는 데가 더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완전히 다 재개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수요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반듯반듯한 강남, 양재나 이런데, 그 R&D 센터 있는 데라든지, 개포, 일단은 그 양재부터 여기가 되겠죠. 네. 딱 떠올리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이제 부산, 이제 올라가겠죠, 위로. 근데 중화동, 중곡동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것도 되겠죠. 근데 이제 더 당연히 강남이 먼저죠. 1차적으로 거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줄 요약하면, 강남권, 역세권, 그 다음에 한강권. 이걸 잡으면 어찌됐든 된다. 사업이 된다. 무조건 된다.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선택지가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신축이 좀 입지가 빠지더라도 신축을 선택할 그게 있었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시로 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다? 입지 위주의 시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왜? 이게 신축으로 바뀔 거라는 가능성을 안고 있잖아. 사람은 꿈을 안고 사는 거지, 그게 된다라고 보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만 오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개, 강남권, 한강권, 역세권. 진짜 제가 막 비속어가 나올 뻔했는데, 중요합니다, 진짜.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빨리 가시죠, 빨리.